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종영입니다. 오늘 우리 8번째 시간 그리고 2번째 대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첫 번째 대단원 4시간, 두 번째 대단원 4시간, 세 번째 대단원 4시간 해서 12시간 만에 이제 수학원 전범위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번에 이제 EBS에 오면 딱 4강씩 찍고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단원 하루 찍었고, 두 번째 대단원 이틀 만에 찍었고, 그 다음 3일째에 이제 세 번째 대단원 하면 수학원을 딱 3일 만에 촬영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도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으면 수학원을 단 3일 만에 정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쩌면 4강, 8강, 12강 이런 네 번째 이 사회 배수인 강의들은 제가 좀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찍으면 이제 집에 가거든요. 근데 3강, 7강, 11강 이런 강의에서 제가 좀 지쳐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촬영들. 근데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저도 굉장히 힘내서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 함께 풀어볼 텐데요. 조금 어려운 문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도형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 도형을 많이 접해본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도형을 접해본 경험 자체가 적은 친구들에게는 조금 낯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를 뭐로 잡으셔야 되냐면 도형을 최대한 많이 눈에 익히는 것. 그래서 이것과 같은 문제가 다음에 출제가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익숙하게 문제를 사고하는 것. 거기에 좀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단원 마무리 1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가 2, 그리고 모선의 길이가 6인 원뿔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모양이에요. 고등학교에서는 아마 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원뿔의 모양이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고깔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에가 뾰족하고 아래 원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모선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요. B에서 출발해서 옆면을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절반까지 간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도 비슷한 모양을 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B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B로 오는 거였어요. 선생님, B에서 한 바퀴 돌고 B까지 오는 최단 거리는 이 밑면을 도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입체도형이라는 건 사고하기가 힘듭니다. 입체도형이라는 건 아무래도 공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평면에 그려진 걸 느끼기가 힘들죠. 그래서 중학교 때 원뿔 문제가 나왔어요. 최단 경로 문제가 나왔어요. 뭐 했는지 기억나? 그때 전개도를 그렸죠. 갑니다. 원뿔의 전개도를 그려요. 선생님, 한쪽을 잘라서 밑면도 잘라서 펼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 되는 거 맞지? A, 여기도 B고 여기도 B예요. A와 B를 쭉 자른 거예요. 그리고 펼칩니다. 밑면도 자르죠. 그럼 밑면이 원이니까 여기에 원이 달려 있겠네.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선생님, 모선의 길이라는 건 펼치고 나니까 부채꼴의 반지름이 됐네요. 이렇게. 근데 B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B로 오는 건 밑면을 따라 도는 것보다 어때요? 쭉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거리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맞아.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요. A와 B의 중간, 여기 M이 있어요. 길이가 같아? 3, B에서 한 바퀴를 돌아서 M까지 가는데 자르고 나니까 모양이 어떻게 되니? 그럼 이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BM, 선분 BM의 길이. 이렇게 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주어져 있는 원뿔에서 전개도로 왔습니다. 그럼 모든 조건들을 다 사용했습니까? 6, 2 다 표현한 것 같아. 근데 빠뜨린 게 있어요. 뭘까? 여기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그리고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원의 둘레의 길이 얼마? 4파이. 호의 길이가 4파이가 되는군요. 여기. 이 부분 알아야 되는 거죠. 선생님,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요. 그리고 호의 길이를 압니다. 얘가 R이야. 얘가 L이야. 오케이.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구할 수 있구나. 돼요? R 세타는 L 하셔도 되고 L을 R로 나누면 세타라고 하셔도 됩니다. R 곱하기 세타는 L이야. 근데 L이 4파이잖아. R은 6이거든요. 여기에 세타 따라서 세타는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도예요? 120도예요. 이게 120도야. 그럼 선생님, 이제 BM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생각. 삼각형을 풀어야 돼요. 이제 부채꼴이 아닙니다. 중심각 알아요. 한 변, 또 다른 변, 두 변의 길이를 압니다. 두 변과 끼인 각 삼각형은 유일하게 결정된다.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나머지 한 변의 길이 코사인 법칙 써야죠. BM의 제곱은 양쪽 날개의 제곱의 합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66, 36 3 곱하기 3 9입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라는 게 지금 세타가 3분의 2파이 120도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까? 코사인 세타 그려요. y는 코사인 x. 근데 x라는 애가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은 부분에서만 보면 됩니다. 삼각형에서 한 각이니까, 내각이니까. 여기가 파이잖아요. 여기가 2분의 파이예요. 3분의 2 파이. 그때는 코사인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랑 약분하고 나면 뒤에 18 더해주면 되겠네요. 36 더하기 27이에요. 63이네. 따라서 선분 BM의 길이는 루트 63 다시 3루트 7이 됩니다. 단위 센티미터네요. 오케이. 지금 원뿔의 문제 중학교 때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점 B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점 B까지 오는 거였어요. 정계도에서 쭉 그었더니 아 삼각형에서 문제 해결하는 거구나. 근데 지금은 점 M이라는 게 둘의 중점이니까 이렇게 쭉 긋는 거죠. 선생님 원뿔 정계도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다. 보니까 기억이 나요. 그럼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 아니까 중심각의 크기 구하고 두 변과 끼인각 아니까 코사인 법칙 끝. 대단원 마무리 11번이었습니다. 12번으로 가시죠. 오른쪽에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ABC. 선분 AB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선분 AC의 길이 주어져 있어요. 각 A. 아 여기가 120도네요. 120도래. 근데 각 A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60도, 60도 쪼갰습니다. 60도와 60도. 그럼 그때 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까? A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있어요. 물론 뭐 몇 가지 방법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도형 문제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근데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 중에서 물론 계산 과정이 조금 더 간단한 풀이 방법이 있고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한 풀이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나는 최대한 많은 무기들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우리 대박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애들을 바라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두 변과 끼인각을 압니다. 그럼 선분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니? 아 가봅시다. 코사인 법칙 갑니다. 방법 1. 방법 1. 첫 번째 방법이에요. 코사인 법칙 쓸 거예요. 코사인 법칙에서부터 나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선분 BC의 길이부터 갑시다. BC의 제곱은 불러보세요. 시작. BC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5 곱하기 여기에 코사인 120도 했어요. 3의 제곱 9입니다. 5의 제곱 25예요. 근데 코사인 120도 방금 했잖아.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랑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 둘이 곱하고 나면 플러스 15 붙으면 되죠. 49입니다. 느낌이 좋아요. 좀 깔끔해 보여. BC의 길이는 7. 당연히 양수니까. 얘가 7이에요. 선생님 근데 BC의 길이는 구했어요. AD의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두 변과 끼인각을 알아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AD의 길이 얘를 만약에 X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왼쪽 삼각형에서 선분 BD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 오른쪽 삼각형에서 선분 DC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 근데 이런 거 기억나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착각하시면 안 돼요. 풀이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근데 이렇게도 바라보는 연습들을 하자. 우리 이 문제 하나 맞추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더라도 문제 적용할 수 있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한글로 써볼까요? 좌우변의 길이 비례로 밑변을 분할할 수 있다. 밑변을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그럼 AB 대 AC 비율이 3대 5잖아요. 그러니까 이 BD 대 DC도 비율이 3대 5가 된다고요. 실제로 BD의 길이 구하세요 혹은 DC의 길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문제는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여기가 7이니까 여기 8분의 3 곱해주고 여기 8분의 5 곱해주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풀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계산을 조금 더 이렇게 가져갈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3K라고 하자. 5K라고 하자. 우리 각각의 지금 변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3K랑 5K 비율이 3대 5인 거 체크했습니다. 그럼 왼쪽에서 코사인 법칙, 오른쪽에서 코사인 법칙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분명히 X도 K도 모르는 게 두 개니까 식 두 개에서 문제는 풀릴 겁니다. 가보죠. 첫 번째. 좀 복잡합니다. 3K의 전체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하나. 두 번째 식. 이번에는 5K의 전체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5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0도 왔습니다.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거든요. 얘랑 얘 약분했어요. 얘도 얘 약분했어요. 선생님 그럼 9K 제곱은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3X네요. 그치? 밑에 있는 애 25K의 제곱은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25의 마이너스 5X가 되네요.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얘랑 오른쪽에 있는 얘가 비율이 9대 25라는 이야기예요. 아, X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X라는 애랑 X의 제곱 플러스 25 마이너스 5X라는 애랑 얘가 비율이 5대 25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안에 있는 애들, 밖에 있는 애들 얘들끼리 곱하면 되거든요.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하면. 곱하면 25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9배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5 됐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마지막 계산이 좀 깔끔해요. 25 곱하기 9, 9 곱하기 25 얘가 없어지는 거야. 왼쪽 오른쪽 계산하면. 그럼 25x 제곱 마이너스 75x는 9x의 제곱 마이너스 45x입니다. 이 k가 양수고요. x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양변에 그냥 x로 나눠버리면 되죠. x로 나눕니다. 그럼 25x 마이너스 75는 9x 마이너스 45 넘겨 16x는 3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16분의 30 약분 8분의 15가 되네요. 이렇게 얘네들을 풀어낼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여기에서 봐봐. 양변 x로 나눴어요. 양변 x로 나누면 2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75 여기 9x 마이너스 45 그래서 넘겨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됐지? 그래서 x가 8분의 15인 걸 찾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근데 이걸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잊어버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우리가 알고 있던 것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는 있다. 물론 코사인 법칙 이렇게 쓰긴 했지만. 그래서 코사인 법칙과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가지고 한번 풀어봤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시 두 번째 방법으로 가죠. 방법을 많이 연습을 좀 해보세요. 방법 두 번째, 얘가 더 간단하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관점으로 얘들을 바라보자. 어떻게? 쪼갰습니다. 왼쪽. 쪼갰습니다. 오른쪽. 아, 삼각형의 넓이로 얘들 바라보면 그럼 왼쪽의 넓이 S1, 오른쪽의 넓이 S2 얘들을 각각 생각하는 거죠. 그럼 S1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X의 사인 60도 이렇게. 와, 깔끔해. 이게 훨씬 계산 간단하죠. S2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X의 여기에 사인 60도 똑같아.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에요. 얘 2분의 루트 3이야. 얘도 2분의 루트 3이야. 맞아? 그러면 4분의 3 루트 3 여기에 X. 얘는 4분의 5 루트 3 여기에 X. 둘을 더합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4분의 8 루트 3 여기에 X. 약분 2 루트 3X구나. 뭐가? S1 더하기 S2가. 근데 S1 더하기 S2를요 저는 지금 따로 각각 구했어요. 얘를 한 방에 구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120도. 쌤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도예요. 사인 120도. 얘도 2분의 루트 3이거든. 4분의 루트 3 곱하기 15예요. 맞아? 이게 2 루트 3x라는 이야기니까 x 구할 수 있죠. x는 뭐니? 루트 3 루트 3 약분. 8분의 15가 되는구나. 이야기 계산 훨씬 더 간단하네요. 처음에 가계 이등분선이랑
이등분선의 성질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첫 번째 항목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항목은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넓이를 가지고 풀었을 때 더 간단하게 풀리는 이런 문제도 있구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대단한 마무리 13번으로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때 각각 4변의 길이를 알고요. 그리고 여기 각 하나도 압니다. 사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니? 앞에 있던 12번보다 이게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에 교과서의 문제들 중에서요. 이런 게 있어요. 얘가 원에 내접한다는 조건이 만약에 없어. 만약에 생각, 상황, 원에 내접하지 않는다면 그럼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사각형을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죠.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형 BCD 그리고 삼각형 ABD 이렇게 애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삼각형 BCD 이 넓이 S1 얘가 간단하죠. BDA, ABD 얘 넓이 이게 좀 복잡하지. 선생님 S1은 어떻게 되는데요? S1은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여기에 사인 45도 끝 깔끔하게 나오는 거야. 근데 S2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S2 어떻게 구해요? S2 이렇게 구해야지. 두 변곽 끼인각 알아요. 두 변곽 끼인각 알아요. 뭘 구할 수 있니? 선분 BD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첫 번째. 선분 BD의 길이 구합니다. 세 변의 길이 다 아네? 세 변의 길이 아니까 코사인 법칙 가지고 코사인 세타 구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로부터 나 사인 세타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S2라는 걸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 끝 이렇게 구하는 거지. 언제? 원에 내접한다는 조건이 없을 때. 원에 내접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두 변곽 끼인 각 삼각형 넓이 쉽게 구합니다. 근데 나머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변 길이 구하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넓이까지 자연스럽게 2단계로 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는 이 문제가 원에 내접한대요. 그러면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원주각과 제가 앞에서 풀어드려서 쉽게 해결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왜 그렇게 돼? 이해 못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원 위에 점 A랑 B가 있어요. 원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심각이죠. 얘를 2세타라고 하자. 그러면 원 위의 점을 잡았어. 이렇게 잡으면 세타, 이렇게 잡아도 세타, 이렇게 잡아도 세타. 호의 길이가 일정하면 원주각의 크기도 변하지 않아. 이 원주각의 크기라는 건 호의 길이에 비례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 되는구나. 그러면 얘를 확장합니다.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어. 생각해봐. 이었습니다. 선생님, 중심각이 만약에 2알파예요. 그럼 여기 알파 되겠네요. 반대쪽의 중심각이 2베타예요. 그럼 여기 베타 되겠네요. 2알파 더하기 2베타 360도.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 180도. 두 번째 상황. 이제 문제가 해결해지. 간단해지네. 원에 내접합니다. 원에 내접한다는 그 사각형의 성질을 알면 대각의 합이 180도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봐봐. 두 변과 끼인 각. 두 변과 끼인 각. 여기가 135도구나. 그럼 S2도 바로 나오는 거네요. S2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에 여기에 사인 135도 이렇게 가는 거지. S1 봅니다. 여기 사인 45도 얼마니?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2약분하고 루트 2약분하고 S1이 3이구나. 사인 135도도 루트 2분의 1. 약분 2분의 1이네요. 3 더하기 2분의 1 정답 2분의 7이 됩니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S2 구하기 힘들었을 거야. 물론 가능합니다. 계산이 조금 번거로웠겠지요. 근데 원에 내접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각 두 개가 주어진 거네. 각 하나만 주어진 줄 알았는데 대각도 주어진 거야. 45도, 135도. 그럼 위에 삼각형 쪽에 위에 삼각형 넓이
아래 삼각형 넓이. 바로 두 변각기인각, 두 변각기인각. 게임 끝.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의 대단한 마무리 13번이었습니다. 아직은 12번이 제일 계산이 복잡한 것 같아요. 넘어가서 14번으로 갈게요. 이 문제를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제대로 풀어내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쉬운데, 알고 보면 간단한데, 그냥 내가 사고하면서 이 문제를 바로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도형이 낯설다는 의미죠. 원래 먼저 삼각형이 있었어요.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선분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삼각형이 먼저 있고 사각형이 생긴 거야. 그때 삼각형 ABE의 넓이를 구하세요. 삼각형 ABE를 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밑변과 높이를 알면 가능합니다. 세 변의 길이를 알아도 가능합니다. 근데 두 변과 끼인각을 알아도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 선분 A의 길이를 구하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맞아. 근데 선분 A의 길이를 구하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그럼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겠네요. 선분 AE 얘를 밑변으로 보면 좀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고, 선분 B를 만약에 밑변으로 보면 그래도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두 변을 아니까요, 이 각을 구하기가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찢습니다. 직각이에요. 여기가 세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위에는 삼각형에서요,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니까 코사인 A 구할 수 있고 코사인 B 구할 수 있고 코사인 C 구할 수 있거든요. 각 A, B, C를 세타라고 하자. 이제는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압니다. 세타. 코사인 값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 알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몇 사오면 각인지만 알면, 각의 크기만 알면. 맞아? 90도 있어요? 세타 있어요? 오케이. 세타 먼저 구하러 갑니다. 첫 번째 스텝. 코사인 법칙 써요. 4의 제곱은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6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세타. 좌변 16, 우변 36 더하기 64 마이너스 96 곱하기 코사인 세타. 넘깁니다. 96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36이 64 더하면 얼마? 100. 100에서 16을 뺍니다. 84네요. 선생님, 코사인 세타 값을 구했습니다. 96분의 84예요. 12로 약분할까요? 8분의 7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단계 끝났어요. 두 번째 단계로 옵니다. 선생님,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라는 게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6, 8, 6 곱하기 8 여기에 사인 각도가 얼마니?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구한 건 코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사이각이라는 게, 끼인 각이라는 게 90도 더하기 세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여기 이렇게 오거든요. 선생님, 세타가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세타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코사인 세타로부터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하지. 근데 사인 세타가 아니라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인데 각변 아니네. 약분합니다. 24 곱하기 각변환. 2분의 파이가 하나 있어요. 코사인 세타. 주어진 각, 원래 있던 각에서 세타는 예각 취급하는 거야. 몇 사분면의 각이니? 제 2사분면의 각이에요. 제 2사분면에서 사인 F5 플러스 이렇게 오면 되는 거지. 넓이라는 건 말이야, 사인 세타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필요한 거였어. 여기 있잖아. 8분의 7 그대로 들어갑니다. 24 곱하기 8분의 7은 정답 21이 되네요. 다시 한번 확인. 처음에 이 도형 굉장히 낯설 겁니다. 근데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각들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세타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사인 세타만 알아도요, 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필요한 거였어. 왜?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에 사인 값이 필요한 거였으니까. 대단한 마무리 14번이었습니다.
15번으로 가지. 15번 별표. 서술형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알아요. 아, 곱셈공식의 변형 아니야? 합이 주어졌습니다. 제곱의 합을 알아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의 합을 아니까 합이 주어지면요, 나는 곱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스텝이겠죠. 스텝 1.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습니다. 얘를 전체 제곱합니다. 불러보세요. 시작.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플러스 2배의 앞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과 코사인의 합, 문제에서 4분의 5래. 4분의 5의 제곱은 사인과 코사인 제곱의 합 1입니다. 더하기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좌변이 지금 16분의 25예요.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16분의 25에서 1을 빼니까 16분의 9가 되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선생님 16분의 9인 거 알았습니다. 아,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32분의 9겠네요. 맞아. 근데 그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가 필요하거든. 두 번째.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 값을 구하고 싶어요. 얘를 t라고 한번 해볼까? 근데 이 값을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얘를 제곱한 값은 압니다. 제곱합니다. 불러보세요. 시작. 앞에 거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오케이. 마이너스 2배의 앞뒤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우변 딱 봐. 사인과 코사인 제곱의 합 얼마? 1.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16분의 9예요.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6분의 9. 그러니까 얘가 16분의 7이네요. 누가? t제곱이 16분의 7입니다. 이렇게 쓸까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그럼 얼마니? t제곱이 16분의 7인데 그럼 t제곱이 16분의 7이면 t는 얼마일까? t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 아니에요? 그럼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건가? 플러스 4분의 루트 7도 되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도 되나? 다시 한번 문제 봅시다. 우리 조건 정말 다 써먹은 거 맞나? 사인 더하기 코사인 4분의 5인 거 썼어요. 사인 빼기 코사인 이거 구하래. 얘 왜 있는 걸까? 이게 이 문제에서 포인트예요. 세타가 0보다는 크고 4분의 파이보다는 작습니다. 그려봅시다.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인데요. 나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은 0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최대값이 1이죠. y는 sin x. 코사인 x 1에서부터 내려옵니다. y는 코사인 x. 사인 x랑 코사인 x가 맞나? 이게 4분의 파이야. 느껴져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0보다는 크고 4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세타에 대하여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비교해 봤더니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보다 큽니다. 주어져 있는 범위에서는 0부터 4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따라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음수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 되겠네요.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인과 코사인의 합을 압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곱을 구할 수 있어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구할 수 있니? 아니. 근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한 값은 알 수 있어. 16분의 7. 그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4분의 루트 7이야?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야? 그건 사인과 코사인 중에 누가 큰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서는 코사인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음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7이 정답이 되겠지요. 15번이었습니다. 별표 하나 치시고 서술형에 너무나 잘 나올 만한 문항. 그리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주어진 이유가 뭘까?
4분의 파일 때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니까 4분의 파이를 경계로 사인, 코사인의 대소가 바뀐다. 16번으로 넘어가죠. 16번 굉장히 쉽습니다. fx가 있어요. 사인 3분의 x에 a배하고 b만큼 더했습니다. a는 양수네요. fx는 3분의 a 곱하기 사인 3분의 x 더하기 b가 있어요. 선생님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최대값, 최소값, 주기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주기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a배가 붙어 있잖아. 절대값 a 플러스 b예요. 최소값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b입니다. 주기는요? 원래 주기가 2파이예요. 지금 근데 여기 사인 x인데 계수가 3분의 1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3분의 1만큼 느려진 거야. 3배만큼 느려진 거죠. 아, 원래 주기가 2파인데 늘어뜨린 거구나. 그럼 여기를 3분의 1로 나누는 거지. 결국엔 얘가 6파이가 됩니다. 맞아? 최대값이 4래요. 얘가 4네.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 와우 찾았습니다. A 플러스 B가 4예요. 하나 찾았어. 2분의 5파이 대입하래요. 여기 X자리에 F 2분의 5파이는 A 얼마인지 몰라. 가만히 두고 X자리에 2분의 5파이가 들어갑니다. 사인 6분의 5파이 이렇게 됐네. 뒤에 플러스 B 붙어 있어요. 아, 사인 6분의 5파이 이게 문자처럼 보이지만 얘 사실 상수잖아요. 사인 150도입니다. 사인 30도, 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죠. 사인 6분의 파이랑 같아요. 얼마? 2분의 1입니다. 2분의 A 플러스 B가 2분의 3입니다. 와우, 두 번째 거 찾았어. 2분의 A 플러스 B가 2분의 3 이렇게. 엄청 간단하죠. 모르는 거 A와 B 문자 2개 그리고 식도 2개 위에서 아래 뺍니다. BB 없어졌어요. A에서 2분의 A 뺍니다. 2분의 A는 2분의 8에서 2분의 3 빼는 거거든요. 2분의 5. 따라서 A는 5입니다. A는 5. A가 5니까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1. 근데 뭘 구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5 빼기 마이너스 1 정답 6이 되네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사인에서 혹은 코사인에서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것들 말고요. 최대값, 최소값, 주기 이런 거 찾는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각각의 개수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인 앞의 개수, 진동의 폭을 결정하죠. 최대, 최소에 영향을 줍니다. x의 개수, 변화하는 속도에 영향을 주죠. 주기를 결정합니다. 뒤에 있는 b와 a가 복합적으로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대값이 4래요. a와 b에 대한 식 하나, x자리에 2분의 5파이 대입합니다. a와 b에 대한 식 또 하나. 그러면 a와 b에 대한 식 2개, 문자도 2개 연립하는 순간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바로 결정할 수 있다. a와 b 각각을 구하고 나면 a-b의 값은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요. 대단한 마무리 16번이었습니다. 17번으로 가지요. 얘를 딱 봤어요. 제가 앞에서 이제 삼각함수가 있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근데 치환하고 나니까 막 2차 방정식이 되고 2차 부등식이 되고 2차 함수가 되고 이런 모양들 기억나요? 얘를 딱 보는 순간에 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네. 사인과 코사인 얘들을 첫 번째 스텝 1 삼각함수를 통일하자. 삼각함수를 통일하자. 삼각함수를 통일하려고 하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알고 있는 관계.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얘가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2차항을 손대야 돼. 얘를 2차항을 사인 제곱이라는 애를 어떻게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거죠. 아, 2배의 1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왔어요. 전개하고 나면요 항상 최고차항이 양수인 게 좋잖아요. 오른쪽으로 다 넘길 거야.
2배의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x, 여기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습니다. 다음 스텝 2. 이제는 코사인 x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요. 만약에 나는 이게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코사인 x라는 애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 그럼 얘를 치환을 하는 거죠. 나중에 보다 보면 식의 구조가 조금씩 익숙해지면요, 굳이 치환 안 해도 이거 보이거든요. 코사인 x를 t라고 하자. 대신에 범위 t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체크합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것 이렇게 되겠네. 2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습니다. 느껴져요?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1, 2와 1, 1 크로스 플러스 마이너스 붙는 거 맞지? t 플러스 1 그리고 2t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습니다. 쌤,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t가 있는 쪽이 얘가 최고차항 양수잖아요. 0보다 작대 작아 갇혀있는 느낌. 0보다 크대 커 그럼 얘가 밖으로 뻗어져 나가는 느낌이에요. 누구의 사이 누구의 바깥이니 얘가 0이 되는 것. 마이너스 1이랑 2분의 1이랑 사이 돼요. 스텝 3로 갑니다. 이제는 t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작다는 걸 알아요. t가 누군데? 코사인 x. 아,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구나. 둘 다 등호가 없습니다. 이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려서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 마지막으로 해결하면 끝나겠네요. 코사인 x라는 건 1에서부터 쭉 내려왔다가 퉁 치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가 2파예요. 파이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 y는 코사인 x입니다. 생각, y는 마이너스 1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y는 2분의 1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y는 2분의 1 여기 있네. y는 2분의 1, 얘보다는 아래.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 얘보다는 위 이렇게 되잖아. 근데 경계를 포함하지 않아요. 구멍 뚫리고 구멍 뚫리고 구멍 뚫립니다. 선생님,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경계 빼고 또 여기까지 경계 빼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럼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 되니? 이건 알죠? 특수각 먼저 찾으셔야 돼. 60도일 때. 여기 3분의 파이네요. 그럼 또다시 2분의 1 될 때는 언제예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뺐으니까 몇 파이? 3분의 5파이일 때네요. 오케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해를 어떻게 나타낼까요?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선생님,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요. 근데 동시에 얘가 하나 빠져야 돼. 누가? x가 파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혹은 범위를 둘로 나누셔도 되죠.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습니다. 또는 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요 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애의 범위입니다. 스텝 1, 스텝 2, 스텝 3 얘들이 과정이 있으니까 사실 저렇게 두 개의 삼각함수가 나올 때 얘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다루는 형태들은 서술형에 자주 출제되는 형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인 코사인이 있어요. 뭐부터 할까? 통일해야죠. 상함수 통일하자. 제곱의 합이 1이니까 2차 항을 바꾸셔야 돼요. 코사인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면 치환하세요. 잘 보인다면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코사인의 범위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이야. 그래프 그리죠. 사이에 있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보다는 커 위에, 2분의 1보다는 작아 아래, 이 사이에 있어야 돼. 경계에 빠져요. 근데 만약에 누가 이랬어. 그럼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하니까 이건 항상 성립하는 거 맞지? 그럼 이 부분만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등호가 있었어 라고 하면 정답이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3분의 5파이보다는 작아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등호 있었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눈에 익히고 넘어갑니다. 대망의 두 번째 대단원 마무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조금 문제가 계산이 복잡하죠. 이 보기가 구조가 어렵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1인 받침대 위에 키가 2m인 동상이 있다. 오, 동성.
오, 멋있네요. 얘가 원래 교과서에 있는 모양이랑 좀 다른데 더 멋있어졌네. 오른쪽 위와 그림과 같이 높이가 1m인 받침대 위에 키가 2m인 동상이 세워져 있다. P 지점에서 조명을 설치해서 밤에도 동상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보기에 설치하려고 해요. 여기 발부터 머리끝까지. 근데 각이 30도래. 이 실생활 활용 문제죠. 사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근데 수학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수학 시간에 어쩌면 이 R&E 이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탐구해서 보고서를 쓰겠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삼각함수라는 것들 실생활 활용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형태가 서울대학교 이제 구술 면접 그때 문제로 출제되었던 적도 있는데요. 바라볼 수 있는 관점들은 많아요. 근데 지금 수학 1을 한 상태에서는 사실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만약에 뒤에서 이제 미적분까지 다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한 5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2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드릴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1m.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PC의 길이거든요. PC의 길이 이걸 X라고 합시다. 직각삼각형 하나, 또 직각삼각형 하나 보여요? 여기가 직각이에요. 직각삼각형 PAC. 직각삼각형 APC라고 쓸까요? APC. 그리고 또 직각삼각형 BPC가 있네요. 그러니까 직각에서 내가 한 변 알고요. 나머지 한 변은 X라고 잡았으니까 지금 선분 PB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요. 선분 PB의 길이 표현할 수 있잖아. 선분 PA의 길이 표현할 수 있잖아. X에 대한 식으로. 선분 PA의 길이는 X 3 오케이 루트 X제곱 더하기 9입니다. 이거 되죠? 선분 PB의 길이 루트 X제곱 더하기 1 얘도 되죠? 이제 얘들 구했어. 선생님 그러면 변 하나, 변 둘, 변 셋, 각 와우 삼각형 떼옵니다. P, A, B 내가 아는 걸 루트 X제곱 플러스 9 표현하고 내가 아는 걸 루트 X제곱 플러스 1 표현하고 여기 2까지 표현했습니다. 주어진 각 30도 뭐라 할 수 있어요? 세변의 길이 사이각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네.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방법 1 코사인 법칙 합니다. 두 변과 끼인 각 마주보고 있는 애 코사인 법칙 출발. 여기에서 양쪽 날개 제곱의 합 X제곱 플러스 9 루트인데 제곱했어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루트인데 제곱해서 없어졌어. 마이너스 2배의 복잡해. 루트의 X제곱 플러스 9 루트의 X제곱 플러스 1 여기에 코사인 30도 얘가 2의 제곱이랑 같아요. 모양 복잡합니다. 2x제곱 플러스 10은 10이고요. 여기 코사인 30도 얼마니? 2분의 루트 3이에요. 2분의 루트 3. 2랑 분모에 있는 2랑 약분됐습니다. 선생님 x가 양수예요. 당연히 x제곱 플러스 9도 양수고요. x제곱 플러스 1도 양수예요. 거듭 제곱근의 성질. 아예 루트 하나의 루트 하나로 다 들어가면 되네. 빼기 루트 안에 3배의 x제곱 플러스 9랑 여기 x제곱 더하기 1이 들어가고요. 우변에 4가 있습니다. 다 넘겨요. 얘를 넘겼어. 2x제곱 플러스 6이 좌변에 오른쪽을 넘겼어. 루트 3배의 x의 4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x의 제곱 여기에 플러스 9 왔습니다. 루트가 있어요. 보기 싫어. 그냥 양변을 제곱해버리는 거죠. 선생님 2차항이 있었는데 제곱하면 4차항이 되잖아요. 맞아. 3차항이랑 1차항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풀 수 있어요. 제곱합니다. 4 곱하기 x의 4제곱 플러스 24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36은 3x의 4제곱 플러스 30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7 좌변으로 x의 4제곱 3개, x의 4제곱 4개, x의 4제곱만 남았어요.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6x의 제곱 되고요. 넘어갑니다. 플러스 9는 0. 와우. 모양 되게 복잡한 줄 알았는데 3창 1창 없고요. 완전 제곱식이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0. x제곱이 3이구나. 따라서 x는 루트 3이구나. 단위 미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길이 알고 그럼 내가 각 하나 아니까 코사인 법칙 가지고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루트 x제곱 더하기 9, 루트 x제곱 플러스 1, 2, 그리고 30도. 이게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코사인 법칙 말고 이거 삼각형의 넓이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관점들. 위에는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보세요.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있어요. 선생님 넓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밑변과 높이. 넓이 S라고 하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 높이가 X. 넓이가 그냥 X네요. 얘가 X야, X. 그렇죠? 근데 이거 두 변과 끼인 각을 알아도 넓이 구할 수 있거든요. 두 변과 끼인 각. 와우. 2분의 1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9. 루트 X제곱 플러스 1. 여기에 사인 30도. 얘가 X야. 넓이가 X라며.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 있으니까 4배 할까? X의 제곱 플러스 9. X의 제곱 플러스 1. 이 과정은 똑같죠? 얘가 4X랑 같대. 양면 제곱하면 이게 더 깔끔하겠네. X의 4제곱 플러스 10X의 제곱 플러스 9는 16X의 제곱이니까 넘어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는 0. 똑같이 되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0이고요. 따라서 X제곱이 3, X는 루트 3이구나. 방금 했던 것보다 계산 과정이 조금 더 간단하고요. 근데 코사인 법칙으로도 할 수 있고 넓이로도 할 수 있다. 오늘 두 번째 대단원 끝이 났습니다. 삼각함수에서 대단 마무리 문제들 중에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계산 과정이 복잡한 걸 떠나서 도형이 익숙치 않은 친구들이 도형을 최대한 많이 눈에 익히려고 노력하세요. 도형만 눈에 익어지면 나중에는 사인 법칙을 쓸까? 코사인 법칙을 쓸까?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대단원 수열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삼각함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한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연끝판왕 정종영이었습니다.